네, 이제 가을의 끝자락인데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들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희 뒤에 있는 이 구절초라고 합니다. 이 구절초의 꽃과 그리고 줄기를 따다가 이것저것 만드느라 정말 바쁜 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네, 이 사람이 말하길 구절초는 버릴 게 없다고 하는데요. 네.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구절초의 매력, 그 절절한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가을이면 대한민국 곳곳에서 소담하게 피어나는 들꽃 구절초. 누군가는 들국화라고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계란꽃이라 부르지만 이 꽃이 그 어떤 꽃보다 귀하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절초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어떤 약보다도 귀하고 구절초 농사를 지으면서 저 자신을 더 이렇게 갈고 다듬을 수 있는 구절초 농사 짓고 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꽃, 그게 저한테 구절초 의미입니다. 대체 어떤 매력을 가졌기에 한 사나이가 이토록 열렬한 사랑에 빠졌는지 그가 읊는 구절초 연가를 들어봅니다. 노란 수술에 새하얀 잎.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눈길을 걷어지지도 않는 이 꽃은 구절초입니다. 가을이면 우리나라 산과들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꽃인데요. 그런데 산과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구절초를 일부러 심어 수확까지 하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 이 밭에 구절초가 가득했다는데요. 이 밭을 가득 채웠던 그 많던 구절초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9월 20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꽃을 다 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꽃부터 잎 줄기까지 다 베요. 베서 저쪽 건조장으로 옮겨서 말리고 지금은 이제 내년에 구절초가 또 나오니까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밭을 가득 메우고 있던 구절초는 지금 건조장에서 수분을 빼는 중. 하늘 아래 거리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이라는데요. 이렇게 말린 구절초, 그 쓰임새가 한둘이 아니랍니다. 구절초 꽃을 따서 꽃차를 만들고 일단 그다음에 이거 이제 꽃잎 줄기를 전부 이렇게 말려놨다가 이걸 가지고 구절초 조청도 만들고 또 구절초 액상 농축액, 또 구절초 블랙차 이런 거를 이제 보관하면서 그거를 이제 1년 연중 만들고 있어요. 구절초의 무한 변신을 만날 수 있다는 구절초 농부 정규원 씨의 연구소. 가장 첫 번째로 이틀 전 이미 시작했다는 구절초 조청 만들기를 살짝 보여준다는데요. 밥솥 하나당 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 모두 400인분의 양을 만드는 중이랍니다. 이거는 구절초 식혜인데요. 어제 그저께 구절초를 삶았어요. 구절초를 삶으면 까만 물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어제 쌀을 씻어서 그걸로 밥을 했어요. 그리고 엿기름을 갖고 와서 이제 그 밥을 삭혀놨어요. 지금 식혜가 아주 잘 됐어요. 막 피어나기 시작한 구절초 꽃은 분홍빛. 하지만 조청이 짙은 밤색인 이유는 줄기까지 하루를 꼬박 삶기 때문인데요. 그 후 밥을 하고 엿기름을 넣어 발효하기까지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그만큼 힘들지만 그래야 제맛이 난다는데요. 제가 그전에 몸이 아플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발효를 마친 식혜를 꾹 눌러 밥알을 분리해주는 것도 모두 사람의 손을 거치는 정규원 대표의 구절초 조청.
구절초 씨를 뿌리는 작업부터 조청이 완성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린다는데요. 식품을 만들다기보다는 약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조청의 조자도 몰랐던 그가 이렇게 조청 만드는 법을 꿰게 된 이유는 어머니 덕이라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없었고 옛날 제가 살던 전통 집에 그 나무 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 만들어봤죠. 그거를 개량화하고 매뉴얼화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누구나 그 매뉴얼만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장인이 따로 없지만 그는 원래 서울에서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였답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게 살았던 탓일까요? 어느 날부턴가 원인을 알 수 없이 아프기 시작했고 점점 지쳐가는데요. 삶의 변화를 필요하다고 느낀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농을 결심합니다. 그 사업하던 거는 후배한테 물려주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귀농해서 이런 이제 전환을 한 건데 이제 구절초 농사를 이제 짓게 된 거죠. 구절초 농사를 짓게 된 거는 내가 몸이 너무 아플 때 그때 이상하게 이제 우연히 구절초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렇게 인생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한 그는 보온의 명상을 하러 다니면서 할머니 묘소를 찾게 됩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소에서 벌초를 하던 중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는데요. 벌초를 하러 올라갔는데 막 피어나려고 봉오리가 맺혀있는 그 구절초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상석 위에 올려놓고 벌초를 하고서 이제 그걸 가져와가지고 술을 담았어요. 술을 담아서 1년 후에 구절초 술을 이거를 마셨는데 그때 이제 술을 마시면서 아 이게 옛날에 그 구절초 조청 어머니가 해주던 그 구절초 조청이 이걸로 만든 거구나. 문득 떠오른 구절초 조청 생각에 만드는 방법을 여쭈었더니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며 한사코 말렸다는 어머니. 그래도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그때부터 조청 만들기에 돌입했다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최상의 맛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제 뭐 시음을 이제 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쓰다, 너무 써서 못 먹겠다.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다른데, 이런 다 달고 쓰고 이 비율을 맞추는 게 그런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사람 만나는 과정이 내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레시피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만의 레시피를 생각해내 본격적으로 조청 만들기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실수도 잦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불 세게 하고 시간. 그래서 엄청 많이 데워 먹었죠. 그래가지고 구절초 한번 이 큰 솥에다가 구절초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주문 받은 게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새카맣게 데워 먹은 거예요. 아유, 제 속이 그냥 바짝 타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 데워 먹은 것 같아요. 몇 번을 태워 버려가면서도 조청 만드는 과정이 정말 재밌었다는 규원 씨. 그렇게 조청에 몰두하는 사이 어느새 아팠던 몸도 나았다는데요. 농부로서 자신감도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팠지만 지금은 몸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럴 때가 저한테 큰 힘이 되죠. 이거 먹고 정말 좋아졌다. 고맙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이제 힘이 되고 보람도 있고.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탄생한 정규원만의 구절초 조청. 성질이 따뜻한 구절초는 자주 체하거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어 민간요법으로 활용돼 왔다는데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도
물갈이로 고생하는 사신단에게도 필수품. 시집가는 딸한테 친정엄마가 구절초를 챙겨주고 또 해산을 하고 오면 또 챙겨주고 그렇게 했고, 지금은 뭐 생리통이나 뭐 위장이 약하신 분, 또 손발이 차신 분, 그런 분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절초를 즐기기 위해서는 편의성이 생명인데요. 이를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정규원 씨. 구절초에 대한 연구 자료가 워낙 적은 게 현실이어서 직접 먹어보고 그 효능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구절초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안타깝게도 이용을 못 하시는데 제가 많이 알려야죠. 그래서. 구절초 농사는 수확이 끝난 후 그때부터가 진짜 바빠진다는 정규원 씨. 조청도 조청이지만 구절초 차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조해서 우리면 그만이지 않나 싶지만 차는 이 덕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는데요. 제 빛깔과 수분은 모두 날려버리고 그 향과 효능만 남기는 작업. 이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제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세요? 예, 구절초 꽃을 고온에서 덮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공정 이제 재우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온에서 덮은 후 차와 맛과 향이 정돈될 때까지 이틀 정도 재우는 과정을 거친다는 구절초 꽃차. 그 후에는 꽃잎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요. 이런 그의 정성이 통한 걸까요? 정규원 씨의 구절초 사랑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전국 각지에서 구절초 사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요즘.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그 여유를 시로 풀어놨는데요. 곧 시집 발간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시집이 나올 건데 그거를 이제 원고를 지금 이제 다듬고 이래서 이제 봤어요. 봤는데 꼭 나와야 될 것들이 나온 것 같고 정말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그 시집에 이제 시집 제목이 기러기 엔진인데 기러기 엔진의 첫 번째 독자로서 제가 아주 공감할 수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공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구절초꽃. 구절초꽃이 피었으나 아직 진짜 구절초꽃은 피지 않았다. 구절초꽃 가운데 동그란 곳을 세어보니 구절초꽃, 속꽃 400개가 넘는다. 가운데 400개의 꽃 중에서 100개를 파먹어도 아직 300개는 씨앗을 맺을 수 있다. 구절초꽃 한 송이는 진짜 구절초꽃 400개를 피운다. 귀히 여기지 않아도 아름답게 피어나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는 들꽃 구절초. 정규원 씨 역시 항상 이 자리에서 구절초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지런한 농부로 남고 싶다는데요. 구절초 밭에 그 향이 참 좋거든요. 그 향을 어딘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여행하면 반드시 맛보고 싶은 별미가 있는 법이죠. 정규원 씨는 구절초를 한국의 맛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꽃이지만 귀한 맛을 지닌 꽃 구절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절초와 사랑에 빠지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네, 구절초가 이렇게 쓰임이 많은 줄은 몰랐는데요. 네. 이 구절초의 쓰임새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한 농부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 구절초를 조청으로도 차로도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현 시인은 이 귀농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삶의 기쁨, 여유를 보다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절초와 함께 피어나는 귀농 생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